자, 이제 여기 한남 오거리 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다리 하나를 건너면 한남 오거리인데,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 여기 폴버셋 건물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이 건물을 되게 잘 매입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2013년도에 40억대로 매입을 하셨고, 그 이후에 2016년도 17년도에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폴버셋이 전층 임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입지는 정말 시장에서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비싸더라도 일부 프리미엄을 더 주더라도 매입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쪽 다리를 건너면 이제 한남 오거리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제가 지금 건너고 있는 이 횡단보도가 한남대로거든요. 이쪽 한남대로가 맞은편 대로변은 일반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평균적으로 5년간 매매사들을 좀 비추어 본다고 하면 한 1억 5천에서 2억 5천까지도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현재 2024년 시세로 본다고 하면 평당 1억 8천에서 2억 정도로 매입하신다고 하면 좋은 투자인 것 같고요. 여기 보이시는 게 순천향대 대학교 병원 쪽으로 가면 이제 한남 오거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쪽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들은 일반 상업지이고, 눈에 보이시는 이쪽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남 오거리는 보통 매물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평균적으로 한 평당 1억 5천 정도로 예상하신다고 하면 매물대를 검토하실 만한 건물들은 좀 있습니다. 대상원로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쪽 라인대가 이태원역이랑 좀 가까워질수록 평당 한 1억에서 1억 2천대가 좀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실제 호가가 나오는 금액대는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 대로변으로 건물을 검토하신다고 하면 200억대 이하까지가 검토하시는 게 알맞은 금액대 볼륨인 것 같고요. 이쪽 이면으로 투자하신다고 하시면 100억대 미만 정도가 투자하시기에는 알맞은 금액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도로 여건에 따라서 앞도로가 조금 넓어지거나 종 자체가 준주거나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하면 이면이라도 조금 더 높은 금액 볼륨대로 검토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해 보입니다. 여기 한남 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MZ세대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 자체는 아니에요. 주요 소비 연령층은 40대에서 50대 직장인 연령층들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곳곳에 MZ세대들이 올 만한 컨텐츠들이 조금은 있어서 뜨문뜨문하게 MZ세대들이 오고 있는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여기 있는 상권이 모든 한남동을 통틀어서 가장 가벼운 상권 중에 하나이고요. 그냥 가볍게 음식을 먹거나 호프집을 먹기에 가장 알맞은 상권이고, 다른 한남동에 있는 MZ세대들이 올 만한 컨텐츠들이 따로 없기 때문에 빨아들일 만한 요소가 크게 없습니다. 곳곳에 최근에 다양한 업종들이 조금 생기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인기가 많은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건물의 노후도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향후에 발전 가능성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모든 한남동을 통틀어서 이 한남 오거리가 도로 여건이 가장 좋아요. 언덕길도 많이 형성이 안 돼 있고요. 전부 다 평길이고 앞도로가 넓어서 나중에 건물을 신축하기나 사옥용도로 쓰시기에는 상당히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한남 오거리에 투자를 하신 가장 대표적인 연예인 두 분이 계세요. 첫 번째 가수 태양씨가 계시고요. 가수 태양씨는 제가 지금 걸어가는 이 한남 오거리 쪽에서 남쪽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가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보이시는, 뒤쪽에 보이시는 이 건물이 가수 태양씨가 매입한 건물입니다. 이 당시 2016년도에 매입을 했고요. 대지평수는 105평이었고 매입 금액은 78억입니다. 이때 당시에 현금 투입 금액은 한 53억 정도로 매입을 하셨고요. 이 건물을 매입했을 때 당시에 건물의 임대료가 3천만 원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매입가 대비 수익률은 5%대였는데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여기 라인의 임대료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재임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예상 임대 수익률은 한 2배 정도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상권이 조금은 아쉬운 단점은 다른 한남동과 대비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오래된 임차인들과 일반 음식점, 호프집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의 상승폭이 조금 미비해요. 왜냐하면 오래된 임차인들이 상당히 많아서 업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들이 들어올 만한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이제 여기 가수 태양씨 건물 한번 보셨고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작년에 가수 박효신 씨가 매입한 건물을 하나씩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사관로 한번 가보시죠. 여기가 실제로 많이 와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한남동을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곳에 오신다면 여기가 한남동인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남동 분위기보다는 좀 동네 상권? 이런 분위기가 좀 있죠. 왜냐면 여기
맞은편에는 이면으로는 그 재정비 촉진기구로 좀 설정이 되어 있고 건물들 자체가 다 많이들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한남동 같이 좀 고급스러운 업종들이나 컨텐츠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특이한 게 모든 한남동을 좀 통틀어서 이쪽의 그 임대 시세가 다른 쪽에 비해서 조금 낮은 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이 대사관로인데 대사관로 이면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이면의 임대료가 더 비쌉니다. 대로변보다. 여기가 이제 순천향대학교 병원인데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 한남 우고리 상권이 조금 나뉘어집니다. 이쪽 뒤쪽으로는 일반 음식점이나 호프집이 많이 성행이 돼 있고요. 이쪽 뒤쪽으로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 대사관들이 많이 입점해 있고 부티크 사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가수 박효신 씨가 건물을 매입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가보고 더 설명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아까 순천향대 사이로 상권이 조금 나뉘어진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저희가 조금 더 올라왔을 뿐인데 여기 안서갑이 바로 옆에 이미스 플래그십 스토어도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미스 모자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최근에 백화점에도 많이 입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맞은편에는 사운드 한남이 있고요. 사운드 한남 뒤편으로 골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면길로 도착했습니다. 그새 비가 그쳤네요. 저 앞쪽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상층부로 150%밖에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들하고 대사관 건물들이 좀 많아요. 여기 보시다 보면 이 건물이 단독주택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 여기가 르메르 한남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여기가 기존의 단독주택이었던 건물을 기아랑 그대로 살려서 우드톤이나 화이트톤으로 바꿔서 플래그십 스토어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거리 자체가 또 하나의 어떠한 스판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놀러 오실 때 데이트 코스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대사관이 가장 많은 동네는 성북동하고 한남동밖에 없어요. 근데 성북동은 대사관 중에서도 유럽계고요. 여기 한남동은 아시아계, 아프리카계가 대사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와보시면 건물이 조금 특색 있게 지어져 있는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게 대사관을 입점해 있는 건물들이 보통 특이성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사관으로 임차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게 대사관이 말 그대로 각 나라의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한테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달러로 받지만 아주 극수 일부분은 현금으로 받기도 하는데 안전자산인 부동산도 갖고 있으면서 또 기축통화인 달러도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대사관이 입점해 있으면 상당히 임대인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대사관로 이면으로 많이 오다 보면 그렇게 특색 있는 건물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가다 보면 가수 박효신 씨가 매입한 건물도 바로 옆에 대사관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장감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입지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일 수가 있는데 지도상으로 보기에는 막다른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을 가수 박효신 씨가 2022년도 7월 달에 120억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대지평수가 99평이었고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이 다가간 건물을 매입을 하셔서 지금은 다 멸실을 하신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도상으로 보면 막다른 길이어서 왜 이 건물을 매입했을까라는 게 제 머릿속에서는 좀 퀘스천 마크이긴 한데 어떠한 다른 목적성에 의해서 건물을 매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을 하셨을 때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은 왜 이 입지를 매입을 했을까? 그리고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도 이 건물을 현재 다시 시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투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천드리지도 못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특수 목적성이 있는 거는 투자적인 관점에 밖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매입한 지 3개월 만에 박효신 씨는 또 하나의 건물을 매입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건물인데요. 첫 번째 건물을 매입한 뒤에 3개월 뒤에 또 하나의 건물을 매입을 합니다. 대지평수 80평, 그리고 다가구 건물을 83억, 평당 1억 정도의 전액 현금으로 매입을 하게 되죠. 근데 첫 번째 건물하고 두 번째 건물하고 공통점을 보게 된다고 하면 첫 번째는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는 점, 두 번째는 막다른 길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예상컨대 박효신 씨가 이 건물을 매입한 이유는 나인원 한남 뒤에 이 공토부지가 크게 있어요. 이 공토부지가 1940년도에 원래 국내 최초 도심공원이라는 거를 활성화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미군 부대가 떠나게 되면서 지금 64년 동안 공토로 남아있거든요. 그 이후에 2014년도에 부영 측에서 이 부지를 아주 저렴하게 800달러 매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23년도에 서울시가 하나의 기사를 내기 시작합니다. 64년 동안 공터였던 이 부지를 한남근린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기사를요. 아무래도 이러한 호재 때문에 이 막다른 길이 나중에 공원화가 된다고 하면 두 건물 다 공원으로 좀 연결되고 투자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매입한 부영층은 라이너 한남같이 고급 주거시설을 신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는 공원을 조성하고 싶다는 의견 다툼 때문에 지금 항소심까지 간 상태여서 지금 당장의 호재로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 장기간의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박효신 씨가 매입한 이 두 건물은 전체 200억 정도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을 하셨지만 사실 그렇게 좋은 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용적률이 150%밖에 안 올라가는데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좀 느낀 점이 그 논현동의 이면에 학동공원 이면이라든지 강남구청 이면에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의 섹터가 좀 기억이 나요. 거기도 원래 고급 주거 시설인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좀 디벨로퍼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둘씩 부티크 사옥들이 좀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곳도 이 한남동만의 특색을 살려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남동에서도 가장 최북단에 위치해 있고 주로 형성되어 있는 임차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웨딩 스튜디오하고 그 다음에 팝방, 그 다음에 갤러리 쇼룸이 가장 많습니다. 다른 한남동보다도 시끄럽지도 않고 되게 조용하고 고즈넉한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업 목적이라든지 이러한 조용한 목적으로 인해서 쇼룸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